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 2천만 명. 많은 낚시 입문자들에게 낚시의 매력을 알려주고자 누구보다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낚시인피플에서는 입질의 추억 블로거 김재민 씨를 만나 그의 낚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입질의 추억 김재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낚시인피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낚시인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FTV를 통해서 입질의 추억이라는 만화를 그 베이스를 제작했던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만화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어떻게 낚시와 관련된 이런 만화를 제작할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 지금의 와이프죠. 당시에 6, 7년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네. 여자친구랑 같이 낚시 데이트를 즐겼었거든요. 그런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조금 엉뚱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낚시하다가 자기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그런 거 참지 못하고 물어보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염분 농도가 낮아서 낚시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면은 네. 그러면은 소금 뿌려가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부터 네. 시작해갖고 그 숭어회 하면 또 겨울에 또 맛있기로 또 소문났잖아요. 그런데 실상 서해권에 나가서 낚시를 하다 보면 겨울에 숭어는 잘 안 잡히고 보통 봄에서부터 여름에 많이 잡혀요. 네, 네. 그러니까 겨울에 맛있는 숭어가 왜 여름에 잡히냐, 이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여름에 잡았다가 이렇게 뒀다가 겨울에 꺼내 먹으면 맛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엉뚱한 어떤 발상을 저랑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만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마침 제 와이프가 직업이 일러스트레이터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갖고 이걸 한번 카페에 올려보자 해서 제가 활동하던 카페에 올렸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댓글 보는 재미에 신이 나왔고 그게 2탄, 3탄, 4탄 계속 만들어 나갔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로그를 관리하면서 또 어려운 점들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이 낚시를 주제로 한 블로그는 이 계절을 타요. 네. 그러니까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뚜렷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겨울철, 영등철 되면은 바다 나가서 뭐 하나 낚기가 힘들고, 때로는 생명체 하나 구경도 못하고 철수할 때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출조비 같은 것도 스스로 다 감당을 해야 되고, 또 현직군들하고는 달리 서울에서 남해로 이렇게 출조를 다니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경비가 2~3배 더 이상 깨져요. 이동거리가 머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출조를 했는데 뭐 이렇다 할 어떤 조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는 경우라면은 굉장히 맥 빠지죠. 이걸로 꽝조인기를 써야 했을 때 쓰는 사람도 조금 맥 빠지고 보는 사람도 맥 빠지고, 컨텐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시간대로 깨지고 몸은 몸대로 상한데 컨텐츠를 살리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한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부담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블로그를 바라보는 시선들 중에서 중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나요? 그렇죠. 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시기 어린 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쟤는 뭔데 직장도 없는 건지 맨날 이렇게 낚시만 다니고 되게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인생 되게 편하게 산다, 뭐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네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심지어는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 도대체 연봉이 얼마길래 그렇게 낚시만 다니시냐, 혹은 예,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부모님 잘 만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봐야 저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다녔거든요, 낚시를. 예. 그래서 남들과 다 똑같이 출조비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와이프 눈치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낚시를 다니고 그거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처지거든요.
저희 사모님과 같이 동행 출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네. 낚시를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낚시를 왜 하는지도 몰랐고, 예. 낚시가 왜 재밌는지도 몰랐고요. 심지어는 생선 음식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회도 안 먹었었거든요. 예, 예. 낚시에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손맛을 어떻게든 이제 보게 한다던가, 또 와이프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날은 이제 머슴살이 하는 거죠. 갯바위가 아니고 당시 이제 방파제를 다녔는데 예. 뭐 삼겹살 같은 거를 다 가져가서 옆에서 뒤집어주고 구워주고 낚시채비 만들어주고 네네. 이렇게 장단 맞추고 운전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정작 저 자신은 낚시를 못해도 그렇게 같이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또 잡은 음식으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를 좀 좋아하니까 맥주 안주 같은 거를 이제 학꽁치가 최고거든요. 맛있어요? 예, 학꽁치를 잡아다가 네. 그거를 이제 오징어 튀김 하듯이 튀겨서 맥주랑 같이 이렇게 타르타르 소스에 딱 찍어서 먹거나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요리도 잘하시나 봐요. 요리를 잘하지 못하고 관심은 많은데 네네네. 예, 이제 잡은 생선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요리를 할까 뭐 그런 거 레시피 같은 거 찾아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블로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네, 또 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정보가 되겠네요. 아니,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제가 뭐,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해주신다면 따라갈 것 같네요. 예. 아 정말요? 예.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책을 내셨잖아요. 예. 네, 짜릿한 손만 낚시를 시작하다. 네. 네,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책은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제 블로그를 우연히 보고 컨택을 했는데 입문자들이 보면 좋을 그런 활용서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 낚시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낚시에 취미를 붙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요. 낚시 장비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게 맞는 낚시 장비, 뭐 장르에 맞는 낚시 장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상 5종이 있잖아요. 그것을 현장에서 채비를 할 수 없어도 네네. 이 책을 휴대만 할 수 있으면 이 책이 좀 작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당장 이렇게 펼쳐보면서 채비를 꾸릴 수도 있어요. 네, 어종별로 또 낚시 방법들이 나눠져 있어서 네. 뭐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10년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책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네, 낚시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 예. 맞죠? 네, 낚시에 관련된 책도 쓰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을 세워두고 계신가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어떤 시간과 초를 다루는 그런 낚시도 나름대로의 스릴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 그리고 이제 가족과는 함께 갯바위 낚시를 해보면은 사실 그렇게 정말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예, 여건이 예. 잘 되면은 얼마든지 부부끼리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방파제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그 남편분들이 노력하기 여하에 달려 있는데 낚시는 즐겁고 신나는 그런 쉬운 낚시가 돼야지 고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좀 사람들이 쉽게 낚시를 즐길 수 있게 제가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글들을 블로그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낚시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수산물에 대해서 그 관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뭐 원산지라든가 어종에 대한 표시가 되게 불투명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선에 관심이 많고 또 생선 유통에도 관심이 많은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보를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갖고요. 수산물하고 또 어종, 생선에 대한 상식들을 많이 알려서 낚시 그리고 뭐 생선 여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입질의 추억이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네, 네. 자연스럽게 와서 정보도 터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낚시인 피플에서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입질의 추억 김지민 씨에게 낚시란? 네, 저에게 낚시란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유는요, 보통 낚시하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혹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을 되돌아볼 어떤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요. 갯바에 도착하면은 이제 와이프도 챙겨줘야 되고 또 촬영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바쁜 어떤 그 낚시가 이루어지거든요. 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조행기는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낚이지 않은 고기를 일부러 낚아서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낚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낚시하는 것이지 갯바에 이제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저한테는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각 이야기 보따리를 잔뜩 들고 오기를 바라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에 그것을 뼈대로 조행기를 쓰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낚시는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